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통계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 전종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모형의 근간을 이루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와 어텐션 모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입력으로 하나의 시퀀스를 받아 출력으로 다른 시퀀스를 생성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순환신경망 RNN, LSTM, GRU와 같은 특별한 셀을 만든 후 그 셀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모형을 구성합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길이 컨텍스트 벡터로 변환합니다.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와 디코더의 입력 시퀀스를 이용해 출력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의 특징으로는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의 길이가 반드시 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코더가 전체 입력 시퀀스를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하여 디코더로 전달하는데, 디코더는 이 입력 시퀀스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기계 번역, 챗봇, 문서 요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의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교사 학습 방법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의 손실함수는 디코더의 출력 셀마다 정의되는데, 각 출력 셀은 직전 셀 정보를 순차적으로 받아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코더에서 직전 입력 값은 디코더 내의 추론 값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모형 학습을 느리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추론값 대신 실제 관측값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교사학습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교사학습이 끝난 후에 추론 과정에서는 직전 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론값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은 화면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은 예전에 기계학습 모형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열 데이터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인공지능 모형의 개선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고정된 길이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긴 경우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가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 입력 시퀀스의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시퀀스의 데이터 사이 그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RNN 순환신경망을 사용한 경우 기울기 소실, 기울기 폭발과 같은 계산에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론 계산 과정에서 병렬 계산이 어려워 추론 시간을 짧게 만들어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큰 장애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어텐션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ttention은 시퀀스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해당 부분의 정보를 더 강조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코더에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할 때 입력 시퀀스의 모든 데이터와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매 단계에서 모든 입력 시퀀스를 고려하여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모형처럼 제한적인 인코더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여 모형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커리, 키, 밸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검색 시스템의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커리는 검색어, 키는 정답과 관련한 정보, value는 결과 값에 대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attention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attention을 어떤 대형인 맵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호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길이가 t인 입력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열을 같은 길이의 다른 열, 즉 출력열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이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하고자 했던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입력열을 V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열의 변환에 사용하는 두 개의 입력열을 Q, K라 하겠습니다. 그 열의 원소 하나하나는 다차원 벡터로 표시해 아래쪽으로 쌓은 형태로 T행 D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퀀스들이 각각 Q, K, V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막대 하나가 시퀀스 내의 원소에 해당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시퀀스들의 길이가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이 각 행렬들의 역할은 QV는 인코더에 사용하는 데이터, K는 디코더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응됩니다. 기계 번역에서는 Q와 V는 원문의 정보, K는 번역문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attention은 원문인 입력 V 행렬을 변환합니다. 그 변환 과정은 원문의 특징 정보인 Q와 번역문의 특징 정보인 K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구하고 그 가중치를 V에 곱하여 V의 열의 정보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가중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는 Q, K 트랜스포즈로 Q와 K를 통한 가중치는 Q의 행과 K의 행, 다시 말해 K 트랜스포즈의 열, 이것들의 내적으로 계산됩니다. 즉, 각 인코드의 열의 원소와 디코드의 열의 원소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처럼 표현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값들이 행 방향으로 합이 1이 되도록 변환을 해주어 가중치의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가중치 행렬을 V에 곱하는 것은 각 인코더 원문 열 안의 원소를 가중합을 하여 새로운 원소 값을 만드는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V로 표시된 인코더 내의 열의 특징 벡터를
가중치 결과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값을 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맵을 이용하여 어떤 v의 행의 값이 커지고 줄어드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가중치를 attention, 집중 가중치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attention은 v 행렬, 즉 인코더 쪽에 사용하는 열의 변환이다는 것이고, 이 변환에 인코더와 디코더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attention 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먼저 인코더에는 영어 문장이 들어갑니다. 디코더에는 프랑스어 문장이 들어갑니다. 인코더의 영어 문장은 V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어 문장의 표현형인 Q와 프랑스어 문장의 표현형인 K를 이용해 attention 가중치를 구합니다. 이 가중치를 원래 영어 문장인 V에 곱해 변환을 합니다. 이것이 attention 맵입니다. 다음으로 C 계열 모형에서 attention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기계 번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영어 문장이 인코더에 들어가고 프랑스어로 된 문장은 디코더에 들어갔습니다. attention은 인코더의 영어 문장을 변환하는 맵입니다. 이 변환은 영어 문장 열과 프랑스어 문장 열의 유사도를 이용해 계산된 attention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sequence to sequence에서 사용한 교사 학습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attention 구조는 트랜스포머라는 sequence to sequence를 대체한 모형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인코더의 입력으로 영어 문장이 들어가고 아웃풋이라고 표시된 디코더의 입력을 프랑스어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교사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sequence to sequence와 유사합니다. 먼저 인코더 쪽에는 원문의 정보들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처리되어 위쪽 화살표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병렬 계산되는 어텐션을 말합니다. 인코더 쪽에 디코더로 넘어가는 화살표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가 V가 되고 하나가 Q가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아래쪽부터 올라와 인코더와 만나는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화살표 하나가 attention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 화살표가 바로 K입니다. 여기서 인코더에서 넘어온 Q와 디코더에서 넘어온 K가 만나 가중치가 계산되고 V가 변환됩니다. 이 방법은 sequence to sequence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는데 바로 이 계산이 병렬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 과정 모두 행렬의 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행렬의 곱은 쉽게 병렬 계산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인코더와 디코더에 사용하는 열의 길이를 sequence to sequence에 비해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C 계열 분석에서
attention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트랜스포머 학습 모형의 인코더 부분을 bu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합니다. attention 모형은 장기 시계열 예측을 위한 TFT 인포머에도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시퀀스 투 시퀀스 모형과 attention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